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전략제안 2팀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AMPM 글로벌 전략제안 2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타 광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또 메타를 잘 하시는 분을 모셔놓고서 네. 이제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 아니면 저희가 저희 질문 준비한 걸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제목 그대로 이제 뭐 메타 광고 뭐 이대로 괜찮을까요라고 저희가 좀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요즘에 메타 광고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메타가 엄청 활성화가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냥 네. 뭐만 하면은 메타에서 막 700%, 1000% 이렇게 터지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뭐 조금 이런 말을 하기에는 메타에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조금 거품이 빠졌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의 시스템을 좀 잘 이해를 하면은 이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성과는 좀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세팅 방법도 중요한데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소재나 뭐 여러 가지 좀 중요 포인트가 있어서 그 소구점이나 아니면 요즘 좀 잘 많이 쓰고 있는 소재들을 위주로 좀 같이 좀 활용한다면 좀 그래도 성과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메타 광고 시스템은 이 픽셀 데이터가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값이 조금 부풀려지는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그 홈페이지의 전화값을 추적을 하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가면서 실제로 전환하는 그 항목을 좀 맞춰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이 시스템적으로도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세팅할 때는 타겟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매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자동으로 최적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로아스가 잘 나올 때는 그 iOS가 업데이트 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무분별하게 광고가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라 이제 뭐 구매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하기 때문에 구매가 좀 많이 잘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려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선정적인 광고들을 좀 제한하는 상황이라서 좀 어느 정도 성과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금 질문이 달렸는데요. 최양창님, 네, 잘 들을게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마케터님이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픽셀 설치가 안 돼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매체라고 생각되는데 스토어 브랜드가 메타 광고를 하는데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픽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아무래도 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스토어만 있으신 분들은 또 픽셀을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 그렇죠. 분들에게 조금 메타 광고의 꿀팁이 있다면 우선 이제 정확하게 픽셀 설치가 안 되면 이제 전환 추적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메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잠재 고객이나 뭐 유사 타겟 뭐 등등 뭐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마이너스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또 뭐 전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뭐 트래픽 광고를 활용을 하더라도 좀 적은 비용으로 저는 트래픽 광고는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성과적인 부분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NT 파라미터 그 값을 좀 뭐 URL 뒤에 설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이게
확인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메타에서 이제 구매가 일어난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메타 안에서 쓸 수 있는 타겟들이나 이제 뭐 그런 뭐 뭐 잠재 고객 타겟 뭐 여러 가지 타겟들을 좀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심을 수 없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맞춤 타겟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타겟팅을 가져가기도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개인 정보이기도 하잖아요. 로그인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인스타그램 앱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만 보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공유해주지 않지만 그렇게 데이터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리타겟팅을 해도 픽셀 데이터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페이지나 아니면 그 계정을 가지고 광고를 돌리실 텐데 그 반응 타겟을 대상으로도 리타겟팅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리타겟팅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뚫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예전에 비해서 광고의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 받아들이는 체계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대형으로 판매하시는 그런 업종들 조금을 제외하고는 스몰 브랜더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스마트 스토어로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브랜드 제품처럼 해가지고 그 자기 브랜드를 강조하는 그런 뭐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만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브랜딩을 가져가는 작업들을 많이 해가면서 아예 진정성 있는 고객을 찾아내는 과정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으로 있어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메타 쪽에서 조금 뭐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조금 뭐 나의 진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뭐 어쨌든 뭐 구매 전환이 뭐 바로바로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뭐 메타 쪽도 같이 집행을 하시면 어쨌든 뭐 인지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브랜딩적인 부분이 되게 어쨌든 상승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뭐 유입이 된 분들 이제 뭐 충성 고객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뭐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단가가 굉장히 높은 뷰티 디바이스 제품 대략 90만 원대를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가가 높다 보니 메타 자체에서 바로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각할 정도로 전환이 안 이루어져요. 네, 90만 원짜리를 메타에서 한두 번 보고 사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전환 캠페인으로 돌리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적당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제한된 머신러닝이 뜨기도 하고 저처럼 단가가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메타가 적합하지 않은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메타가 적합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한두 번 보고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단가가 높아요. 고관여 제품, 흔히 말하는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품이 비싸기도 비싸고 내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9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의 가치를 할까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그냥 노출이 된 거를 한두 번 보고 괜찮아 보이네? 하고 100만 원대, 막 90만 원대 이런 거를 쉽게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보여주고 도달을 더 많이 시키고 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여가지고 결국에는 구매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체계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 제품 자체가
아예 이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가 엄청 높은 브랜드라서 사람들이 그냥 검색만 하면 이름만 들으면 알게 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면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브랜딩을 좀 더 가지고 가면서 물론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전환이 일어나야 내가 장사를 계속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상품이 90만 원대면 되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구매가 일어나기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페이스북 메타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정말 두고두고 좀 진행을 하시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브랜딩을 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상승하고 검색을 해서 유입이 돼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뭐 제품이 너무 좋지만 이제 뭐 상세 페이지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소재가 안 좋아서 CTR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뭐 상세 페이지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면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 만약에 CTR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으면 이제 소재에 대해서 좀 변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뷰티 디바이스가 9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워딩만 가지고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장점들을 소구할 수 있는, 이 설명할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요즘에는 쇼폼 형식의 그 영상 소재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의 장점을 계속 보여주고 사람들이 후기를 찾지 않아도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그냥 메타라는 광고 시스템 안에서 시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한된 머신러닝이 뜬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메타에서는 7일 동안 50건 이상의 전환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제한된 머신러닝이 뜰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주일을 광고를 돌려가지고 전환 캠페인이 보통은 구매 전환으로 잡고 하실 텐데 일주일 동안 이 90만 원대의 제품을 50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초반에 이제 세팅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주일 안에 인지도가 없는데 50건이 팔리기는 또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최적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을 다른 거를 잡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환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구매를 하는 것보다 장바구니에 담는 게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접근성이 쉬울 거고, 장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랜딩 페이지를 조회하는 게 좀 더 쉬울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금 낮춰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제품을 보여주면서 얻고 가고자 하는 것들을 초점을 삼아가지고 이런 전환에 대한 그 데이터를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한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제대로 학습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늘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타겟 범위를 조금 좁히셔가지고 조금 더 우리한테 맞는 고객들한테 좀 도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이거는 마케터의 입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대표님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우리가 이 제품을 팔아야지 우리가 계속 이 브랜드를 유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에 전환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해야 되냐, 난 바로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매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소비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고 우리 브랜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광고를 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타뿐만 아니라 어떤 매체를 해도 사람들이 막 바로바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좀 뭐 적은 금액이더라도 뭐 트래픽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푸시를 시켜주고 인지도를 좀 어느 정도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쭉 이제 브랜딩을 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소액으로 테스트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총알을 많이 장전을 하셔가지고 조금 인지도가 있는 그 인플루언서 PPL을 맡기신다든지 그렇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뭐 영상을 찍었다 하면은 그 영상은 이제 좀 영구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을 테니까요. 그걸 나중에 소재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 진행하실 때 고관여 제품들은 오히려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무조건 구매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많이 발굴을 해서 인지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님이 고관여 가구 40에서 50만 원대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메타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진행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가구가 어떤 가구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저렴한 가구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10만 원대 장롱, 뭐 옷장 이런 것도 있고 막 침대 프레임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100만 원대까지 가는 이렇게 그 가격 형성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확히 어떠한 가구인지 그리고 이 제품이 그 시장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평균값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관여 제품처럼 높게 측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이거를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가져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무조건 해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이것저것 여태까지 이제 뭐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 이전에 기본 베이스 자체가 좀 어떤 매체를 진행하셨을 때도 효율이 좀 많이 안 나오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안 해보셨다면은 한번 뭐 적은 비용으로라도 노출을 시켜보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찌됐건 저희가 이게 고관여 제품인 만큼 사람들이 이 제품을 비싸다고 인식하기 전에 인식을 하고 있는가의 단계도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 매체에서 광고를 태워봤자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광고를 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창고 안에만 두겠다. 근데 사람들이 왜 내 창고를 모르지? 내 창고에 찾아와가지고 이걸 꺼내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만 하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매체가 있다면 어차피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이 매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라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시도는 조금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영원님이 안녕하세요. 메타 전환 광고 이제는 논 타겟이 좋다. 타겟팅해야 한다. 이렇게 상반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환 광고는 일단은 뭐 논 타겟이 좋다, 뭐 맞춤 타겟이 좋다, 아니면 유사 타겟이 좋다, 아니면 뭐 진짜 뭐 관심사 타겟이 좋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좀 정의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해보시고 나한테 이게 지금 우리 업종에 이 타겟팅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관심사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유사 타겟을 쓰던가 아니면은 오로지 저는 논 타겟팅으로 그냥 뭐 나이대 성별만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가져가는 좀 광범위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이 업종에 맞는 이제 타겟팅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는 좀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라는 게 좀 저의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좀 더 성과가 좋은 타겟팅을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메타도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을 조금 다녀왔을 때 들은 말로는 뭐 저희도 테스트를 하지만 메타 쪽에서는 아예 그 타겟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이 예산이 어쨌든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요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풀어서 메타가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조금 동감을 하는 게 메타에서는 저희한테는 개인정보를 풀어주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까보고 그걸 광고에 녹여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메타는 이 광고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저희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들을 우리한테 제공해주지 않는 상태로 이제 보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논타겟으로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완전히 타겟이 없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돌리다 보면은 이 소재를 클릭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 거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할 건데, 그거를 이 데이터들이 축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논타겟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뭐 일주일 후에 그 데이터를 까보면 진짜 여성으로만 이제 조금 한쪽으로만 노출이 쏠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초반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풀어놓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화장품 제품인데 이 브랜드 자체는 여성 타겟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내부에서도 구매하는 대상자들이 여성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너무 이제 조금 이 타겟의 풀이 좁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성 타겟으로도 한번 더 이제 풀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성 타겟 쪽에서 오히려 전화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우리 고객 타겟층은 딱 여기까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광고를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초반에는 이제 최대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타겟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브랜드가 아예 우리 제품들은 뭐 진짜 뭐 성별도 딱 그 정해놓은 그 성별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속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아예 그냥 여성 타겟으로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논 타겟으로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관심사 타겟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죠. 대신에 이제 캠페인이나 그룹으로 이제 쪼개주시고 너무 이제 그 타겟을 잡아놓은 쪽으로만 예산을 너무 많이 태우게 되면 점점 이 머신러닝의 단계가 좁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환 광고는 어쨌든 전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캠페인이라서 어쨌든 뭐 타겟을 좁히든 뭐 넓히든 뭐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좀 그래도 유의미한 고객들한테 찾아가는 광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논타겟이 좋다, 뭐 어떤 타겟이 좋다라고 확정드릴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트래픽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겟을 좁히는 게 맞아요. 워낙 이제 광범위하고 불특정 다수들한테 너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타겟팅을 좁히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전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처음에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풀고 진행을 하다가 너무 타겟 범위가 넓고 이제 뭐 전환이 많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타겟을 점점 좁혀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진수님께서 박재현 마스터님 메타 소개 영상 너무 유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그 레전드 영상을 보셨군요. 레전드는 아닙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이 밑에 여기에다가 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영상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니까 다른 분들도 이 라이브를 기회로 박재훈 마케터님의 그 레전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강진수님이 이제 또 메타 광고 처음 진행하면 타겟 범위를 좁히고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넓히는 게 나을까요? 라고 좀 여쭤보셨어요.
처음 진행하게 되시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픽셀의 데이터 모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이나 전환 캠페인 이런 것들의 비중을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전환 캠페인만 가지고 가기에는 앞선 이제 서진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제한된 머신러닝으로 변경이 될 테고,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유입하는 타겟은 높은 CPC로 적은 사람들이 조금 유입이 되게 될 테니까 트래픽 캠페인을 가지고 가게 되실 텐데, 트래픽 캠페인이라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레전드 마케터 박재훈 마케터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트래픽 캠페인 안에서는 우리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타겟 범위를 좀 좁혀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논 타겟이나 범위를 넓혀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11월 달에부터 이제 메타 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구독 유료화가 된다고 이제 뉴스를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그런 서비스처럼 좀 노출되는 부분들이나 이제 지금보다 그 예전 어쨌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성과적인 부분들과 이제 그러고 나서의 성과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렇게 그 매체의 그 광고적인 부분이 바뀔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죽겠어요. 아무래도 맞아요. 마케터이다 보니까, 심지어 퍼포먼스 마케터이다 보니까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갑자기 얘네들이 또 바꿔버리고, 찾아내면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사실은 구독 유료화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페이스북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거 일단은 좀 보면은 이제 제 광고주들도 아마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광고를 했을 때 더 성과 좋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조금 매체 특성상 이제 점점 메타도 이제 퇴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슬슬 새로운 매체가 나와줄 때가 됐는데 맞아요.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질문은 지금 아직 없는데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픽셀이 왜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있어야 하죠. 우선은 페이스북이 픽셀이라는 게 현재는 픽셀이라고 부르지 않죠. 지금은 데이터 세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긴 했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픽셀 데이터라고 한다면 우리 그 신호를 보내는 거를 우리가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이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이 보내는 그 신호에도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심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를 몇몇 가지의 이벤트들을 정해놓고 저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의 데이터를 저장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 데이터들을 저장해놓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반응을 보였는지를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얘네 시스템 자체가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픽셀 데이터들을 활용했을 때 그냥 광고를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광고적으로도 성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픽셀이 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뭐 로그인 기반이기도 하고 행동 기반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가 뭐 비슷한 업종들 구매하고 싶어 하는 뭐 의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내가 관심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픽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업체들을 좀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좀 우리가
그 안에 경쟁이 될 수 있는 형태잖아요.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픽셀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전환이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시보드 상에서도 이제 픽셀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뭐 로하스가 어느 정도인지 뭐 전환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타겟들한테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픽셀은 꼭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픽셀을 심을 수 없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오픈마켓처럼 링크를 걸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오픈마켓과 이제 제휴되어 있는 경우에는 픽셀을 연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엔티소스를 심어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프로필 반응 타겟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체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내가 보유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뭐 스마트 스토어 안에 픽셀 설치는 불가한데 이제 외부로 링크로 이제 잡아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뭐 이 타겟 자체는 뭐 전환 캠페인이나 이런 걸 따로 돌릴 순 없겠지만 리타겟팅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저도 들어서 그거를 저도 요즘에 좀 확인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집행을 하더라도 이제 더 좋은 타겟들한테 리타겟팅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알아낸 그 꿀팁들은 연락을 주셔야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락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 전화를 해주셔도 좋은데, 만약에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뭐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업종이 메타에서 잘 될까? 요거에 대한 질문인데 어떤 거 같으세요? 어떤 업종? 뭐 업종을 크게 나누면 뭐 DB랑 커머스 업종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커머스 업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이제 어쨌든 뭐 직접적인 이제 매출액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로아스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뭐 구매가 일어나면 바로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좀 찍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머스 업종이 잘 된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변함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재나 이제 이런 소구점들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되게 흐름 안 타고 되게 잘 유지가 되고 로아스도 평균 한 400~500% 나오고 있고 쭉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저렴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400~500%가 유지가 되나요? 네, 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예산을 좀 처음에 작게 하나씩 잡고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소재가 그 이제 제품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점점 증액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객단가가 되게 저렴하긴 하지만 일단 되게 노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구매적인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이 잘 일어나서 저도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 제품이 당연히 무조건 좋아야겠죠. 그래서 제품도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좋은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자체도 괜찮은 편이고 리뷰도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구매하기에는 좀 신뢰도도 되게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 케이스는 그렇게 고관여 제품이 아니잖아요. 저렴하게 사람들이 이제 막 쓸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타겟도 되게 어린 나이의 타겟부터 좀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어린 층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너무 나이 많은 뭐 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제 같이 노출시키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고관여 제품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제품들이 좀 전환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 카카오 싱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1초 회원가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구매하는 것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구매하는데도 몇 초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이거 사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이 이제 좀 허들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냥 빠르게 생각하기 전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 역시도 뭐 휴대폰 케이스는 아니지만 조금 뭐 단가가 저렴한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화장품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소재가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매체에서 전후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제품의 장점을 저희가 소구를 하고 같은 시장 안에서 같은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소재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 단가가 높고 낮다 이거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익숙해지고 내가 구매까지 연결되는 그 절차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좀 전환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홈페이지에서 그 회원가입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운 홈페이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냥 장바구니 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매가 좀 빨리 바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바로 회원가입이 진짜 바로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말씀해주신 싱크나 아니면은 뭐 1초 회원가입 이런 것들 바로바로 연결해서 구매가 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식품 쪽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식품 자체는 우리가 이제 뭐 의식주는 당연한 거니까 일단은 식품은 우리가 그냥 어쨌든 보이면 좀 구매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약간 이런 소재들을 활용하면은 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식품 쪽도 저는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그 자극도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막 새벽에 휴대폰 하다가 맛있는 거 보면은 시킬까? 이러면서 그냥 빠르게 좀 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진짜 단순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그냥 고민 없이 이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좀 의류 쪽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로아스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제품들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다 봐야 되잖아요. 이게 디테일이 어떤지, 소재가 어떤지, 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구매하는데 또 다른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쿠폰을 먹이면 자사몰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시보드 안에서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나타나는 그 로아스를 본다기보다는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구매가 일어난 그 전체 풀을 보고 이제 광고를 조금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업종마다 좀 다르게 있죠. 어떤 업종이 메타에서 잘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업종은 메타에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더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활용했더니 더 잘 나오더라.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DB 쪽도 지금 메타를 돌리고 있는데 잠재 고객으로 저는 양식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 편인데 이게 엄청 많이 이제 DB가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정확하게 좀 실질적인 DB는 아니지만 되게 가DB, 허DB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저는 뭐 메타 광고 DB 수를 원한다고 하면 DB 업종도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진성 DB만 좀 원하신다, 퀄리티 좋은 DB만 원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DB 업종은 메타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뭔가 오히려 저희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타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100%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우리 이름이라든지 별명이라든지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해놓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잠재 고객 양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은 내가 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 휴대폰 번호가 수집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잠재 고객 양식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모아지지만 막상 이렇게 DB를 수집해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보면 저 그렇게 휴대폰 넣은 적 없는데요? 신청한 적 없는데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질문을 좀 뭐 여러 개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여기 적지 않은 질문들도 좀 있죠. 최근에 효율이 괜찮은 소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그냥 동영상 광고가 일단 메타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최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비포 앤 애프터나 아니면은 확실한 전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이제 좀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소재를 좀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뭐 슬라이드로 뭐 무슨 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풀면서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로하스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어느 시점마다 이게 좀 잘 나가고 잘 되는 효율 좋은 소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는 좀 발빠르게 이제 캐치가 가능하고 이제 바로 접목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좀 문의를 남겨주시면 뭐 소재 뭐 제작되는 부분 뭐 저희가 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소구 포인트나 아니면은 뭐 컨셉 자체 뭐 이런 것들은 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저는 뭐 메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체나 플랫폼, 뭐 OTT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의 시간을 잡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이 플랫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까? 이 소재에 뭐 관심을 뒀다면 얼마나 많은 관심을 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최근에는 사람들이 뭐 릴스라든지 쇼폼 막 틱톡을 보면은 그 막 피드 안에서 들어가는 영상을 보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거를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굳이 뭐 슬라이드를 넘겨가지고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진 이 세상에 내 시간을 제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재까지는 그 영상 콘텐츠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잡아서 저 사람을 내 플랫폼까지 내가 물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소재를 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저도 근데 마찬가지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좀 흥미로운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흥미로운 광고가 이제 좀 노출이 되면 일단 쭉 봐요. 그래서 이 제품이 마지막에 뭐지라고 하고 한번 링크를 궁금해서 클릭하긴 하는데 뭐 직접적인 구매를 하진 않지만, 근데 좀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는 쇼폼이나 좀 짧은 시간 안에 영상 광고를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네, 이런 컨텐츠들을 좀 자주자주 좀 생산을 해주셔서 좀 광고를 해주시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접목되면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인스타그램 좀 많이 하시나요? 그 뭐 제가 인스타그램을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시물을 올리고 하는 건 아닌데 주로 염탐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유머 페이지 보기 약간. 네,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영상 짤도 많이 보고. 네. 저는 그 한창 조금 되기는 했는데 유머 페이지도 이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 유머 페이지가 막 옛날에 뭐 다른 데에서 불편해온 걸 캡처해가지고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제 좀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형식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 게시글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에 그 GIF라고 하나요? 그 네, 영상처럼 네. 움짤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초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보고 댓글 반응들을 봤는데 진짜 이거를 빨리빨리 읽고 싶은데 속도를 빨리 가져가고 싶은데 너무 느리다. 이 말하는 그 자막이나 이런 음성까지 입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도 난 너무 아깝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런 페이지들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을 그냥 내 게시글 안에 잡아놓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그냥 메타 광고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게시글을 계속 변화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게시글을 뽑아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참 많은 시간을 SNS에 소비를 하고 있죠. SNS도 그렇고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에 뭐 틱톡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매체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노출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도파민에 아침이라 지금 약간 뇌가 네. 안 깬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둘 다 지금 오전에 촬영을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부어 있고 말도 어눌하고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네, 오후에 연락을 주시면 네. 그때는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빛 때문에도 좀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한데 앞에 빛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조명을 아주 세게 네. 정신 차리라고 네. 세게 켜주고 가셔가지고 어찌됐건 오늘은 이렇게 메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요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지 효율이 잘 날까?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준비가 된 이 자세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라이브를 마쳐볼까 합니다. 네. 혹시 좀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라이브 영상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그 댓글로 이런 컨텐츠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찍어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다음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주소나 아니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